시작. 턴 1점. 다소 이제 초반 격차가 크게 나므로써 우리가 지지층이 이완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성공하는 시점상 내라는 심판이라는 정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 결집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어서 감안을 넘고 2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죠. 지금 이제 뭐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는 뭐 10%대 개표가 넘어서는 바뀔 거고요. 최근에 이 방송 3차 출구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3점. 4점. 0.5% 차이의 정도 내에서 거의 맞추는 결과가 지난 대선 대선도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개표도 1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출구조사 결과에 수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대표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출구조사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내일 먼저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개표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주시죠. 6점. 자, 저는 지금 대표 상황실에 나오고 7점. 있습니다. 대표가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대표 상황 궁금하실 겁니다. 전국 8점. 시도별로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서 대표가 7.5%를 지켰고요. 김문수 후보가 53.1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옆에 부산, 대구, 인천 역수의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색깔이 바뀌었죠.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80%로 1위입니다. 대전에서는 다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김문수 후보가 11점. 49%고요. 울산과 세종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9%, 47.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강원에서는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13점. 47.6%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앞서 달리고 있고요. 적폐, 충북, 충남, 14점. 전남을 보시면 다 파란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경남, 모두가 비슷한 곳이죠. 이곳에서는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65.7%로 49.2%로 어휴, 갑자기 쭉 흘러가 버리네. 마지막 제주 지역까지 김문수 후보가 49.4%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예, 안녕하세요, 뱅뱅님. 자, 이렇게 대통령 1위를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번역별로 나눠서 번역별로는 어느 후보가 1위를 달리는지 확인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시 다각형을 보시면 6번 아깝다, 아까워. 다각형의 잘 치셨는데. 수도권인데요. 수도권 사각형이 가장 크죠.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국내 김문수가 42%고요. 인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 국내 김문수 후보가 42%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권자가 적은 현재로서는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47.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의 수치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인데요. 대전에서는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48.1%고요. 세종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6.8%, 충북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6.1%, 충남에서도 맞았죠? 2점. 충청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 20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으로 가보죠. 영남은 3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죠. 그는 부산에서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53.1%, 대구에서도 국민의 김문수 후보가 73%, 투표차였고요. 울산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3.4%이고요.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깝습니다. 40.2%로 1위를 달렸습니다. 턴 자, 영남 지역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호남 지역 가봐야겠죠. 호남에서는 파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에서 모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1점.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호남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마지막 번역도 상하, 강원과 제주 2점.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 김문수 후보가 47.5%로 1위고요. 제주 지역은 역시 김문수 후보가 46.3%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있는 말씀이어서 그리고 정부와 깡터 여당 뉴스TV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점. 대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표 상황을 듣고 보셨습니다. 이제 앞서 득점. 아직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게 출구조사 정말 이게 많은 떨어질 때 이 부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에서 7.7%를 기록했는데 사실 20% 아이고 이거 못 친다. 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동안에 여론조사 10% 되면 25, 15% 돼야 될거 아니야. 10% 10% 밑에는 다 1점.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이 꽤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국민의힘 계열에 당을 찍어왔을 때 이것만은 찍을 수 없다. 이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보수의 기대부터 이준석을 선택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지율 이동이 있었던 게 같은데 근데 선거 막판에 3차 토론 때 3점. 그 문제적 발언 그리고 발언 이후 그리고 그 발언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의구심 그러니까 4점. 혐오, 갈라치기 그러니까 보수다운 어떤 품격이나 이것과는 혹시 반대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의문에서 오히려 5점. 그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의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한 추세가 많이 있었는데 6점. 실제 10% 정도까지 그리고 맨날 와서 집회하니까 사실은 이 깜짝이야 이런 생각하면 후보의 7점. 도 낮은 득표율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 네. 보수정당이 지나가요. 우리 정치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위상을 생각할 때 그보다는 이제 더 턴. 하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책으로 2점. 하락시켰고 그게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의 2~3% 차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한 정치에도 상당한 어떤 상처가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는 과제일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는 이점. 저런 방식의 어떤 이 발언의 문제라든가 토론에서의 우리 이걸 본인의 정치에 굉장히 강적으로만 생각했지 그것들을 국민 일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3점.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천천히 가져가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4점. 토론의 기회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한계 왜 이준석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5점. 이거까지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 대선 이후에 보수 개혁을 아무리 주창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3차 TV 토론회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아 참 못 친다. 잽잽이야 잽잽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대선 발언을 얘기적으로서 글쎄요, 뭐 대단적으로 사진 후보는 1점. 가장 잽잽이. 이준석보다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정신분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조직의 그것에 대한 건강 분탕들 턴. 살을 쳐다 발을 가리켰는데 1점. 지로기마의 그 고사가 떠올릴 정도로 2점. 명을 군대부대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준석 박수모자가 제기가 들어왔고 그 뒤에 확연하게 그런 고사의 추세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점. 여기에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정당사의 양당 체제 안프리 깊은 양당 4점. 체제에 물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표를 했던 그런 5점. 정치인입니다만 아무튼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와서 개혁신당을 차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3당의 이준석 후보의 6점. 얘기를 드리면 압도적인 새로 뭐 이런 것을 주창을 하고 있었지만 제3당이 한 7점.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이른바 DJ가 다가올수록 이른바 사학교 얘기를 각 8점. 부분에서 많이 거론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양당 체제로 수정을 한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찍는 찍는 표는 9점. 기회를 투자하는 성격도 있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사고가 된다라는 것이 이준석을 찍을까 말까 했던 이른바 중도와 부각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그 뜻을 거두는 그런 10점. 작용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그 탄력, 분명,
11점. 이런 것들이 10%에서 15%로 이 12점. 재수정하는 대우신장 내에서는 10%나 15%로 25%는 이 전액 모조를 따는 안에 13점. 목표로 수정했습니다만 바로 그 수정하는 14점. 제3가의 한계를 아마 철저하게 15점. 이렇게 되면 한국 경찰사회의 16점. 그런 주번의 그런 넓이 정점도 17점. 한 상황이라요. 18점. 내가 한번 더 주문을 넓혀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당분간 나오고 19점.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지금 전국 대표의 20점. 컨셉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표상하고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날까지 여러 가지 공부가 분수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른바 깜깜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21점. 좌우할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슈가 좀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신입니다. 22점. 한 얘기가 대단히 영향을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비단 뭐 실언 방향이다. 아니고 본인이 제대로 하시라는 말고 유행어가 됐죠. 그걸 못 친다. 아우 더워라. 친구들의 차별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각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큰 폭발을 생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세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씩이라는 부분과 인식대로 매우 아까 얘기한 이준석 토론의 마이너 턴. 안들에 대한 발언, 정적인 표현,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노조사라고 하는 상대 수장 문제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턴. 이게 공개가 돼서 없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통상적인 그런 상도라는 굉장히 내각선 쪽으로 작용을 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1점. 이게 4개 정도가 불거졌는데 이것이 에이 1점 샷.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노조사의 의미로 불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턴. 처음이다 얘기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형이야. 대형한 1점. 주체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그가 속한 정당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상을 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원초 2점. 그런 그 표심의 규정 그리고 이슈에 세우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3점. 얼마나 많은 탄핵 이슈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고 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점. 그렇습니다. 예, 표심을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게 결과로 들어갑니다. 5점. 선거 중에 애초에 선거 시작할 때 구도를 잡아주거나 예상하는 어떤 이슈가 당초에 이 형성된 구도의 영향이 계획식 이루어지는데 100명씩 나오면 어떡하려고. 기존의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이미지를 7점. 안 나오면 안 나죠. 이론에 따라서 이건 가장 매우 8점. 9점. 거북선이 마지막에 유시민 10점. 작가의 이 강과의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9시에 결승 간다는 거 아니야? 아마 9시에요? 11점. 결승전이 20시 30분. 오히려 대선 12점.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련된 성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그거는 빼시고 시상식. 매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20시 30분 결승. 13점. 퇴회식. 작가의 발언 같은 오늘 다 올렸어 오늘. 논란이 됐던 다름인데 14점. 몇 시잖아 이게. 인원 나가냈어? 그 문제 자체가 실제 어떤 또 한다고. 나가면 이거 내야 근데 어떻게 스케줄이 나지? 몇 명이 들고. 서가령 여사의 어떤 논평과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15점. 나랑 120만 원. 이렇게 대해서 생각하는 거 같아요. 박수 무리하고 그런데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 전체 유선을 특징하는 편이잖아요. 오전 11시 반 대회식. 이재명 후보 자체가 오늘 대회 미팅. 12시부터 제일 큰 그냥 쓰거났네. 어렵게 이루어져서 사법고시 학교에서 가장 보면 세가 세.
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1점. 배터리니까 짜고 8시 반이 결승이잖아. 예? 8시 반. 그랬어요. 결승 8시 반. 22시 시상식 8시 2점. 너무 세게 치네. 결승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동생도 나가세요? 대회장까지의 이동권을 고려해서 대회 시간 나왔습니다. 나이스. 자, 이 1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개표 3점. 출전하세요 거기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중에서 직관적으로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나가는 거네? 있습니다. 개표 상황입니다. 나중에 승마들 좋아해요. 4점. 동생님 나가면 저랑 먹으면 네, 떨어뜨려야 돼. 5점. 지금 시간 10시 29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표 대략 20% 너무 덥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로 17개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지역적으로 살펴보도록 먼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지역 후보가 11.2%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네. 후보가 51.2%, 야야야 20.7% 진행됐습니다. 0.7%고요. 다 살아갑니다. 1점. 안녕하세요. 신장 같습니다. 74% 공격하죠. 지금 이곳은 125% 진행된 앞서 살던 김용수 후보가 2점. 48.2%, 3점. 20.1%는 후계 정도 진행했거든요. 80%가 넘습니다. 80.6%. 4점. 20%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선 지역은 13.8% 진행됐고요. 소스 많이 이기네. 김문수 후보가 현재 앞서 상황. 울산과 세게 쳤네. 울산 대표 9.8%. 더우니까 집중해야 돼. 이재명 후보 대중 지역입니다. 대중 지역은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죠. 대표는 8% 진행됐고요. 44.8%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잘 끌려요 여기. 경기를 방문해볼게요. 경기는 개표 14.1%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 두 후보가 경기 도지사를 보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앞서느냐 상당히 주목이졌습니다. 한국자는 0.8%와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다시 7.8% 김문수 후보가 7.7% 개표에서 이기고요. 충북과 충남, 전남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다 이 네번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태와 같습니다. 1점. 개표가 대략 10% 진행됐어요. 전남 21% 진행이 됐는데 충북은 47.9%, 충남 51.7%, 전북과 정답은 상당합니다. 전북 80.8%, 전남은요. 예, 보이시죠? 87.4%. 이곳 투표율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3점. 주식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현재 개표 14.7% 진행된 상황에서 67% 김문수 후보가 투표하고 있습니다. 영남 11.5% 원래? 개표가 있었고 47.4% 김문수 후보가 20%, 그리고 대전은 13.6%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를 상황에서 1점. 친구로서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아직 개표가 중단이라는 거 2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적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전지를 살펴보시는데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3점. 현재 개표가 10% 이상 4점. 그 중에서 3%가 나지 않는 곳 적전지 살펴볼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1, 2위를 5점.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전국 1, 2위 상황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예, 지금 개표가 15.6% 전국적으로는 진행이 됐어요. 두 후보가 있었냐? 단 2%를 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가 나중에 나오니까 7점. 자, 전국적으로 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점. 열린데? 이재명 후보는 38%였습니다. 표차가 13.6%포인트가 나는데요. 아직은 개표가 대략 9점. 9%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서울 상황입니다. 자, 서울 말씀드리면 부산 갑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은요, 개표가 22.2% 진행이 되고요. 이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대략 두 후보 간의 차이가 10% 조금 안 나요. 11점. 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1.2%, 김문수 후보 51.1%입니다. 12점. 이제 대구로 가보죠. 대구는 TK 지역 대표적인 보수세가 가장
13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2%를 안에서 노무현 김무식 73%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쟁표가 27.2%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4점.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답게 중공과의 격차 50%포인트가 15점. 넘게 납니다. 자, 16점.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인의 지역구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 17점. 이재명 후보죠. 현재 48% 득표를 했고요. 김웅수 후보는 43% 득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 18점. 남은 구역 대표는 7.9%득표한 인천 수도권 민심을 보고 있습니다. 19점. 대표 상황실 지역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광주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표차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역 20점. 많이 나요. 현재 대표가 21.4% 진행이 보이죠. 보이시죠? 69.8%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80% 넘는 득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는 처음이죠. 21점. 후보는 11.3%. 광주입니다. 자, 광주 지역을 살펴봤고요. 대전도 가볼까요? 대전 지역 대표적인 캐스팅부터 지역입니다. 이 대전 지역에서는 제가 22점. 시청의 민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평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1% 남습니다. 대표가 15.4%. 23점. 지금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 아직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적정 보이고 있는 대전 광주입니다. 자, 광역시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울산이에요. 24점. 10점 남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2.6%, 25점. 18.6%입니다. PK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도도 있다. 26점. 현재 개표 2.4% 진행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울산의 대표 상황 27점. 자, 이번에는 경기입니다. 경기 앞서고 불과한 나은 28점. 이번에 29점. 5점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10점. 4점 남았습니다. 나머지 3점. 31점. 3점 남았습니다. 나머지 2점. 32점. 2점 남았습니다. 33점. 1점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쿠션입니다. 수리 쿠션입니다. 잘 끌린다니까. 짧다고 길다고 짧게 치기 어렵다. 들어가. 예? 안 맞았어요? 뛰었던 선수. 소리님이 게임을 완료하셨습니다.